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구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해당되시는 여러분께서는 유익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어느 때 부과가 되게 됩니까? 지금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농촌에 농지를 구매해 놓고 사실은 대도시에서 살면서 사실상 농지를 농사에 활용하지 않고 활용한 것처럼 유장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은 매우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조사가 철저히 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은 어떤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은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를 진 것처럼 신고가 됐지만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고 그런 분들이 적발됐을 때 일단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이행 강제금은 얼마나 되느냐? 100분의 20이 상당히 중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간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도시지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시골에 농지를 사놓고 자기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놓고 군청에 사실은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고 남을 두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농지를 사놓고 직접 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농사에 활용하지 않고 땅이 이제 보유하면서 오래 나중에 상승할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농지를 농사에 활용하지 않을 때가 이행 강제금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럼 관련 근거법은 농지법 제62조 이행 강제금 부과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제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 처분의 경우는 직접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지정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을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농지법 위반 경우는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와 금액은 산출 금액은 비슷하지만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실제로 도회지에 살지만 실제로 농사철에는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억울하겠죠. 자, 그런 분들은 비송절차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럼 비송절차법이 뭐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여지는 그 법규 내용이 아니고 좀 일반적으로 제약된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비송사건이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비송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자, 비송사건은 우리가 만약에 관련 군청이나 구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신은 농지법 위반으로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 이유는
사실은 당신은 도해지에 그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사실 거주가 도해지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지금 농지를 농사에 활용한다고 신고는 하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적발되었기 때문에 라고 일단 군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군청의 사전 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사전 예고장을 받고 이제 이의를 해야 되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이의 신청 절차. 자, 이의 신청 절차를 이제 그 하는데 원래는 아까 그 일반적인 이행 강제금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인 이행 강제금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아니면 피고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통지했을 때 그분이 받고 여기서 이제 불법하는 조건이 바로 이행 그 강제금 비송 사건 절차법인데요. 자, 비송 사건 절차법은 무엇이냐? 그 예고를 받은 사람이 그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건 억울하다. 왜냐면 사실은 내가 거주는 아이들 뭐 교육 때문에 뭐 도해지에 있지만 여기서 거주하면서 농사철에 와서 농사를 지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일반 이행 강제금처럼 피청구인이나 뭐 피고로 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을 그런 식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의 신청을 구청장한테 일단 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처리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시장 군수구청장이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그 근본 서류와 모든 것을 갖추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답변하지 않고 법원의 그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와 그리고 거기다 추가해서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기의 의견을 달아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를 한 거다. 그러니까 고지가 정당하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달고 아까 이 신청한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 신청자의 의견을 모두 두 가지를 합쳐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는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그를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피고와 원고가 아니라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은 문서로 하기 때문에 일단 피고나 원고나 피고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런 용어도 쓰지 않지만 이제 내용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변론하거나 주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는 들어온 서류를 내용이 과연 시장 군수구청장이 올바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했는지 아니면 이 신청을 낸 사람이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서 거기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재판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100분의 20 그러니까 농지가의 100분의 20이라는 좀 무거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근간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농업 자체가
자꾸만 농지를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떠나서 농지가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도회지에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서 자기 친척이나 아몬 이렇게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친척한테 좀 이렇게 농사를 져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연고가 없으면서도 연고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농지를 구입을 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법이 일반법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주 엄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100분의 20이라는 그 땅 가격의 100분의 20이라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무조건 이렇게 바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사건이 밝혀지면 그 농지 소유자에게 이 농지를 당신이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농사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농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직접 당신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사람들이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그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만약에 어떤 갑이란 사람이 농지를 사놓고 야 이거 이행 강제금을 100분의 20을 물면서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해서 팔아야 되는데 또 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누가 그 농지를 쉽게 살려고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련법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농어촌 공사에 팔아라. 농어촌 공사에서 얼마든지 사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터주는 거죠. 너 그냥 괜히 갖고 있지 말고 농사 짓지 않으면서 이렇게 갖고 있지 말고 농어촌 공사에 그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럼 농어촌 공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를 거기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에 준하는 그런 금액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그 농지를 사들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 농지 소유자에게 농어촌 공사에 이거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르면 되는 건데 또 이제 안내에 따르지 않는 분이 또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산 땅인데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무조건 그러면 버틴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기간을 줘서 요 기간 안에 6개월 기간을 줄 테니까 6개월 기간 동안에 그거를 잘 생각해서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를 해라.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서 그걸 매수할 거다. 그러나 당신에게 이 농지를 빼앗다시피 그렇게 헐값으로 농어촌 공사에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기존 거래, 최근에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서로가 의사 합치가 되면 이제 이게 팔게 됩니다. 자, 그런데 6개월의 기간을 준 거죠. 왜냐하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기간까지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친절하죠. 자, 그런데 그 기간을 넘어가면 이제 이행 강제금이 그 농지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여러분께 뭐 장시간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간단히 여러분께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참고란에 다 쭉 상세하게 더 병기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에 제 전화번호를 같이 함께 병기할 거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궁금하시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댓글을 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달면 제가 댓글로 일일이 다 설명을 댓글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으로 전화를 서로가 통화하면서 또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전화번호를 병기해 놓을 테니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께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자,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동기법 위반 이행 강제금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쿡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양질의 정보를 갖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